예, 이번엔 3위 소식인데요. 이번엔 얼굴을 가렸고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쌍따옴편에 담았습니다. 끌려 나갈 자, 누군가를 향해서 끌려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루엣을 보면 대충 뭐 짐작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최성 평론가부터. 아니 뭐 저는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실루엣이 다 증명하는데 뭐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예, 뭐 답을 나왔기 때문에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예, 끌려 나갈 자. 먼저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러 목소리부터 먼저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당에서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탄핵까지 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도 무겁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없어야 된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회에 올라온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인용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국민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여러 글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때를 만났죠.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말하자면은 당신은 우리 당을 망친 사람이고 우리 당을 조속히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탄핵에 대한 어떤 이것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으로 지금 귀결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TK에 사실상 지금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참에 당의 그 모든 주류 질서를 바꾸겠다.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전 숫자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9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는 홍 대표가, 홍 시장이 지금 어떤 표수까지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명. 네, 18명.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90명이면 우리 당 나가 18명 쫓아내라는데 사실 그 18명은 결이 좀 달라요. 거기에는 그때 계엄 해제안에 찬성했던 의원과 이번에 그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은 이게 싱크로율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 시장은 소수정예로 가보겠다. 그래서 그 지난 차라리 근데 저는 홍 시장이 소수정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탄핵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힘들었다 했던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균열이었어요.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분당이었는데 지금 홍 시장은 차라리 당을 깨는 한이 있어도 주류 세력만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대선은 진영 싸움입니다. 진영 싸움에서 과연 홍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정리해낸 채 그냥 순혈주의, 단일 대우로 가는 게 그게 확장성에 맞는 문제인지 이건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은 홍 시장의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메시지 수위가 아주 그냥 그렇죠. 가장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보면 끝까지 추잡하게 군다면 쫓아내야, 대표 사퇴 거부하면 의총서 해임을 의결해야 된다. 뭐 등등의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홍 시장이 본인의 당내 대권 주자 경쟁자였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대표까지 물러나게 된다면 친윤의 적자는 나다, 보수의 적장자는 나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그리고 충남의 김태흠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대권의 잠룡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결을 달리하면서 본인의 이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실릴수록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내의 주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당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보수 정당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정말 당내에서의 그런 다양함에 대한 인정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예.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잠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발인데요. 이번 계엄 사태에 비상계엄에 군인이 1,500명이 동원됐다. 이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200, 300명, 선관위 300명 정도 해서 그 정도 규모로 봤는데 1,500명이 동원됐다고 하고요. 경찰은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에 대한 무려 4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장성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체포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참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전부 다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고요. 국방부 장관은 지금 임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 안보 분야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수습을 해야 되겠죠. 예. 관련된 소식은 또 들어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홍춘 부장, 나경원 의원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다. 당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과 싸움이 시작됐다. 사실 뭐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을 향했다. 당연히 뭐 7.7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분이었고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 더 이상 대표 자격이 없다. 쥐새끼 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 따를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이고요. 김승수 의원은 다 TK 쪽에 정서인 것 같습니다. 단일 대우 아닌 배신자 속출하는 자중질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 등등의 발언들이 TK 쪽에 나왔습니다. 자, 사실 국민의힘은 TK, PK가 주 지지 기반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판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만약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정치적 부활을 노려야 될 텐데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본인이 이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의 뭔가 이런 인정을 못 받을 때마다 대구 지역이나 이런 PK 이런 직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거기에 가서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하고 뭐 본인의 뭐 존경심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도 나는 민주당과 전혀 다르다. 난 오히려 진정한 보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아무래도 TK 지역의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가 또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TK 의원들 이외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앞서 본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이 보수 진영의 올드보이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는 뭐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 민주당이 나쁠 거 없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생기는 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대신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슬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올드보이들 사실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2년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외부인을 모셨던 것은 그 당시에 저렇게 올드 정치인 국민의힘 안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하신 분들이 뚜렷한 대선 후보 하나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들여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년 뒤에 윤석열 정부를 만든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것도 그 당시에 역시 뭔가 보수 지지층에서 뚜렷하게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 한 명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다시 들여온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본인들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저렇게 강성 목소리를 내면서 그냥 TK 영남 정당으로 국한되려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만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지층의 결집으로만 외치는 저런 정치인들의 주된 이 정치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저렇게 국한되고 강성으로 가는 거는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사실 지금 화면이 지금의 한동훈을 있게 만든 대구 동대구역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기차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시민들과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당내 세력들은 어쨌든 이렇게 두들기면서 맞으면서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계속 꺼내들고 쓰고 있습니다. 계신데 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이른바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은 영남에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떨쳐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영원히 중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당이 됩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아마 그건 국민뿐일 겁니다. 예. 폭력 집단과 다르지 않습니까? 보스와 부하가 존재하는 세계가 정치의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최우선에 두고 행동한 정치인이 마치 배신한 것처럼 모난돌이 정맞듯이 그렇게 되는 정당이 된다면은 그런 당은 미래가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과감하게 떨칠 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이후 불화가 친 국민의힘 상황 지켜보셨고요.